안녕하세요. 나는 이온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지난 6화에서는 남편이 만취한 채로 소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소파에 불이 붙었던 그날 밤,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죽을 수도 있었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7화에서는 그렇게 집에서는 개차반이던 남자가 밖에서는 왜 명품족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에게는 10년 넘게 만나온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1번 상간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2013년부터 시작된 관계니까 10년이 넘은 거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 10년 동안 저는 집을 꾸리고 밥하고 살림하고 그리고 그 10년 동안 남편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남편이 1번 상간녀에게 해준 게 뭔지 아세요? 명품은 주로 중고였어요. 중고 명품 가방, 중고 명품 지갑, 가끔 홈쇼핑에서 파는 저렴한 명품 스카프, 옷과 신발들은 아울렛에서 산 국내 브랜드였고요. 그런데 보석은 달랐어요. 금,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 전부 세트로 사줬어요. 가방은 명품을 중고로 사주면서 보석은 세트로 맞춰줬던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서 할 말을 잃는답니다. 보석 이야기는요, 사실 오늘 다 풀어드리기엔 너무 내용이 많아요. 남편이 상간녀들에게 사준 것들만 따로 모아서 별도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남편 자신이요. 10년 넘는 시간 동안 명품 옷 한 벌 사입은 적 없었어요. 그냥 명품 중고 가방 한두 개, 명품 지갑 하나, 그 지갑도 1번 상간녀가 생일 선물로 사준 구찌 지갑이었어요. 가방도 자기가 직접 산 건 중고였고요. 시계는 불편하다고 아예 안 찼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남들이 보기엔 명품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달라진 건 23년 늦가을이었어요. 남편이 1번 상간녀에게 선물하던 보석들을 사던 그 금은방, 그 금은방에서 남편은 한 여자를 만납니다. 제가 2번 상간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2번 상간녀의 한 말에 따르면 차림새가 꽤 세련되어서 반했다고 했어요. 반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10년을 만나던 1번 상간녀가 있고 법적 배우자인 저도 있는데 그 와중에 금은방에서 마주친 여자한테 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쩌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23년 늦가을부터 2번 상간녀를 꼬시기 위해 엄청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1번 상간녀와 관계를 바로 끊은 것도 아니었죠. 1번 상간녀와 만남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동시에 2번 상간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둘 다 붙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몇 개월의 이른바 작업 끝에 24년 초봄부터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돼요. 24년 초봄 벚꽃이 피기도 전에 저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밥하고 있었겠죠.
장 보고 있었겠죠. 그러는 동안 남편은 새로운 여자와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새롭게 시작한 2번 상간녀는 1번 상간녀와는 좀 달랐어요. 1번 상간녀와 스타일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1번 상간녀는 가방이나 지갑 이런 것만 명품을 따졌지만 2번 상간녀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명품이었어요. 신발도, 옷도, 액세서리도, 가방도 전부 다 명품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음에 저는 남편이 성형을 하는 걸 보고 2번 상간녀가 나이가 훨씬 어린 여자라서 젊어 보이려고 그랬나 보다 했어요. 눈썹 문신에 상안검 수술, 하안검 수술. 평소에 외모에 크게 신경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시술과 수술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남편과 2번 상간녀가 나눈 문자 대화를 보게 됐는데 2번 상간녀가 오히려 남편보다 한 살이 많은 여자였어요.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왜 성형을 했을까? 2번 상간녀가 동안 성형을 많이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까 성형을 꽤 많이 한 티가 분명히 났어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여자 옆에 서기 위해서 자신도 그 모습에 맞춰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명품도 성형도 전부 그 2번 상간녀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게 참 이상하게도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신발과 옷들은 남편이 중고 명품 사이트에서 산 것들인데요.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건 일부입니다. 이게 진짜 다가 아니에요. 남편은 중고 명품을 살 때 집으로 배송시키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제가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게 다 뭐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은 중고 명품들을 회사로 배송시켰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직접 손봐야 하는 것들이나 세탁이나 수선이 필요한 것들만 집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상태가 좋은 것들은 집으로 가져오지도 않고 2번 상간녀와 밀회를 즐기던 오피스텔로 바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저와 각방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얼마나 사들이는지 매번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들은 남편이 집으로 들고 들어온 것들 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남편이 사들인 명품 옷들, 신발들 다 합치면 수천만 원어치일 거예요. 중고라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1번 상간녀 만날 때도 외제차를 타긴 탔었어요. 그런데 억대 외제차는 아니었어요. 2번 상간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억대 외제차로 바꿨어요. 평소에 시계가 불편하다면서 절대 안 차던 사람이었는데 2번 상간녀를 만나면서부터 명품 시계를 차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명품 옷 한 벌 안 사던 사람이 2번 상간녀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명의로 대출받은 4억 중 일부였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이 중고 명품 옷과 신발을 사들이는 걸 본 1번 상간녀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남이 입던 옷을 사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10년을 만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달라진 걸 느꼈던 거겠죠. 남편이
자기한테 소홀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마음 잡고 돌아갔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1번 상간녀는 저를 저주하면서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매일 기도했다고 했어요. 1번 상간녀의 기도를 부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한테 소홀해진 건 제 탓이 아니라 다른 여자 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물건들, 사진들 꺼내놓고 들여다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두 여자들에게 쏟은 것들, 1번 상간녀에게는 10년 동안 각종 보석 세트를 사주고 2번 상간녀에게는 만나자마자 백화점에서 새 명품 가방을 사주고 또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중고 명품 사재기를 하면서 억대 외제차에 성형수술까지. 그러면서 집에서는 시궁창 속 구더기 같았다는 게 두 개의 세계가 너무 달라서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남편이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에너지를 다른 여자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동안 저는 그 옆에서 그저 숨죽이고 살고 있었어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12년을 숨죽이며 살다가 작년 말에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걸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거나 평소에 안 하던 시계를 차기 시작했거나 옷 스타일이 달라졌거나 그렇다면 그 감각이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확인이 무서운 거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애써 무시했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중고 명품들을 가지고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제 자신의 이야기도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